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동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체험이 가능한 농촌 융복합 산업 관련 기업이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부도 관심이 많은데요.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자는 군 예산을 1조 원대로 늘리고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도로망 구축 등 9대 혁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졸업앨범의 촬영을 거부하거나 앨범에 사진 싣기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이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직부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이 함께 가능한 농촌 융복합 산업을 흔히 6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경남에서는 하동의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동 특산물인 배를 원재료로 한 배즙과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실 씨앗을 제거한 또 다른 식품, 최근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이 함께 가능한 농촌 융복합 산업, 즉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이 업체는 제품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작년 29억 원에서 올해는 60억 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원재료는 지역 500여 농가와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고 또 이제 비품배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이 회사처럼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경남 업체는 모두 203곳. 이 가운데 하동은 2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정부도 농촌 활력의 미래로 6차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 농업에 빨리 접목을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투자도 그런 쪽으로 해야지. 부족한 자금 사정과 청년 농업인 정착 대책 미흡 등은 정부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 번 단기적으로 수확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그래서 우리 그 생산자들과 같이 수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좀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저금리 자금이라든지. 업계는 농업 책임 장관이 정책적 배려를 직접 약속한 만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자를 신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녕 발전 시대를 위한 119 비책을 약속한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인. 김 당선인은 창녕군 예산을 1조 원대로 키워 창녕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원웨이 도로망 구축, 창녕을 북부와 중부, 남부로 나눠 산단과 치유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9대 혁신 변화도 약속했습니다. 북부권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남 제1산단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남 제2산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이 같은 계획 아래 주거와 교육, 의료 환경이 개선된다면 인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 주소를 옮겨오는 건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119 비책에 들어있는 9대 혁신 과제를 잘 이행하고 실현해서 젊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김 당선인은 현직 군수를 꺾고 당선된 요인도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거라며 창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400만 원. 부산의 대졸 구직자가 받고 싶은 연봉과 실제 기업들이 지급하려는 연봉의 격차라고 합니다. 이 400만 원의 연봉 차이 때문에 구인 구직난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일 텐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아닐까요?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상공회소가 지역 MZ세대 구직자 200명과 지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일자리 불일치의 1차 원인은 임금입니다. MZ세대가 기대하는 임금 수준과 실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눈높이 차이는 약 400만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대졸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기업 입장에서 구인난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임금 구간은 2,600만 원 미만, 전체의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연봉을 감내하겠다는 MZ세대 구직자는 5%에 불과합니다. 구인과 구직 비중이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비해 MZ세대에서는 구직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봉 구간은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 즉 평균 3,000만 원의 경우 구인 기업보다 청년 구직자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2,600만 원을 구직자가 기대하는 3,000만 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지역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졸 초봉을 높이면 연쇄적으로 다른 직급의 임금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의 완화는 결국에는 연쇄적인 임금 인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채용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자리 전체의 파이를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에서는 얼마 전 다른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수도권에 살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300명에게 지방 근무를 하면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 물었더니 가장 많은 36%가 1,000만 원이라고 답했고 2천만 원도 18%나 됐습니다. 수도권 청년 구직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가운데 이들의 지리적 근무지 마지노선은 세종, 대전까지였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졸업앨범,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졸업앨범 촬영이나 앨범에 사진 싣기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졸업앨범. 학생들의 증명사진은 있는데 졸업반 담임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의 증명사진이 없습니다. 학년별로 찍은 교사 단체 사진에도 교사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증명사진 싣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사 증명 같은 경우는 요번에 빼자. 일단 6학년 위주로만 앨범을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졸업앨범 사진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진해에선 배달앱 게시판에 특정 학교 여교사 4명의 사진과 실명, 그리고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진 교사 사진은 5년 전에 학교 졸업 앨범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학부모 카페나 대화방에서는 졸업 앨범에 나온 교사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른바 얼굴 품평, 즉 외모를 평가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들의 어떤 희망에 따른 앨범 촬영 및 앨범 구입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는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으려면 교사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에 찍힐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교사나 학생이 있다면 비협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30도 넘게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함양과 합천, 창녕, 하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체감 온도가 더 높아서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0도, 진주 31도, 창녕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1도, 창원 21도, 밀양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3도, 양산 3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0도, 진주는 21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산청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까지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이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원경찰 고용과 관련한 항소심 결과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건데요. 이승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직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우조선이 법원 판단 또 노동계 요구를 전격 수용했는데 이번 결정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조선은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소심 결과를 수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법도 안 지키고 하청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GM의 사례에 견주어 봐도 박수받을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우조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정리해고부터 그리고 정규직 채용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노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과정을 좀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019년 4월 1일 날 정리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예. 그 즉시 이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정문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법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도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법 개정 운동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 2월 3일 1심 승소 판결 이후에 이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서문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끝장 투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2021년 4월 12일 날 대우조선이 어쨌든 1심 판결을 존중해서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고 하는 약간 미온적인 합의를 하고 직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있은 항소심 재판 결과 이후 대우조선은 상고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은 청원경찰과 대우조선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노동계에 좀 어떤 의미를 던졌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도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청 노동자들과 대우조선과의 관계 또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부에 권고하기를 사용자의 개념 범위를 좀 더 확대해라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청업체 사장들과 교섭을 하고 쟁의권을 얻어서 파업 중인데 실제로 하청 사장들하고는 교섭을 끝맺을 수가 없습니다. 묵시적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대우조선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남겨진 과제는 이분들이 이제 대우조선 총무과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품어하는 결정을 한 대승적인 그 판단대로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 노동 조건도 정규직에 준해서 똑같은 처우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이 계류 중인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원경찰법입니다. 법에 허점이 좀 많은데 반드시 이 문구가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청원주가 직접 고용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일을 계기로 대우조선과 또 청원경찰 노동자가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겠고 우리 노동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꽤 멀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2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 의회에서 열립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 컨설팅 특강이 오늘 오후 2시 고성 고용복지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비전 워크숍이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2, 4분기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 윤석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약 김밥처럼 이 마약이란 낱말의 무분별한 쓰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 권고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농어촌 작은 학교의 신입생 모집 때 통학 차량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오근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작은 학교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널목과 차량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 3m에서 5m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를 도입하고 밤 시간대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널목에 LED 투광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 시설물 정비 개선 작업도 이어집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수출 지원 기관에서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출 두드림 기업은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 지원 기관에서 컨설팅과 수출 지원, 금융 특화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남도는 2022 중소기업 제품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마련한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엔 구매자를 발굴해 화상 상담을 주선하고 현지 마케팅과 해외 지사와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대상은 경남의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전국 홈플러스와 농협 하나로 유통, 이마트, 롯데마트, GS 더 프레시 등 대형마트 5곳에서 농산물 무포장 낱개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농식품을 낱개 단위로 사려는 수요가 늘자 정부는 지난 2월 시범 행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늘부터 전국 5개 마트에선 양파와 감자, 당근, 고구마,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낱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8월에 펼쳐지는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원서를 오늘부터 닷새간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도교육청과 진주, 통영, 김해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누리집에서 23일까지 가능합니다. 김해시가 가야테마파크 인도관에서 김양식 서울 인도박물관장 기증 유물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김양식 관장은 평생 모은 인도 유물 약 1,200점을 지난해부터 김해시에 무상으로 기증했으며 김해시는 이 가운데 청동 조각상, 그림, 민속품, 전통악기, 탈 등 290여 점을 상설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허황우 기념공원에 인도 문화 교류관을 건립해 김 관장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